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한가 2부 강림의 강성호. 네, 강림의 임민소입니다. 자, 연휴 5월 3일 황금 휴일을 다 보내고 왔더니 시장도 체력 충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5월 첫 거래일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달 수익률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한가 2부와 함께 하셔야겠죠?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상한가 2부 먼저 내일장 공격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이제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고 있는 화목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 서는 종목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이 오늘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줄 서는 종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 공략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대결 마무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과연 1등 어떤 매니저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4월 달에도 여전히 한규수 매니저가 60% 가까운 수익률로 아주 크게 1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상한가 1, 2부 통합 1등이라고. 맞습니다. 예.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1등 유지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의 위험이 이거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입니다. 1위부터 3위 모두 있는데요. 한동화성 34.15% 4월 한 달 동안 기록했고요. 삼알미늄 18%대, EG 16.67%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4월달 포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4월달 포트 먼저 우리 조선일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7종목을 한 달간 담았었는데 그중에서 그렇습니다. 세종 메디칼이 3.38% 플러스권에 있었고요. 그밖에 바이오 관련해서 4월달 전망은 어떨지 바이오 섹터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3위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36%를 4월 달에 기록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또 하락장을 좀 가지고 가가지고 시장 여파가 좀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유일레노테크가 좋은 수익률 보여줬었고요. 롯데정밀화학도 2.17%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2위에 있는 백인현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달에 새롭게 투입됐던 매니저님이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플러스권을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가면서 5월 달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별명이 하나 있었잖아요. 100GPT. 민수 아나운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5월 달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총 수익률 마이너스 3%로 4월 달 조금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4월 막판에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 여파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포트 전략을 좀 슬림하게 가져갔던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59.65% 총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한동화성 이번 달도 엄청난 수익을 기록해줬습니다. 그 외 PNT도 있었고요. 삼화알미늄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1위를 기록한 지금 5달 연속 1등을 하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지금 제작진 사이에서는 어차피 우승은 한규수다. 어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4월달 우승 소감과 5월달 전략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월 또 우승을 해서 행복하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운도 좀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시장의 중심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2차전지였었고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했던 것이 일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주식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부분입니다. 바로 주도주에 집중하자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도주 섹터에 집중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도주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 증시도 일단 만만치는 않을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만 시장은 조금씩 그래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이제 충분한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주도 섹터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정 양상을 보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은 다시 한번 그 반등 포인트를 한번 노리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주들과 함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게 되면 업황 회복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선주들과 그리고 건설 기계 관련주들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조선주들과 건설 기계 관련주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은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하시면 좋은 5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시장을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개월 연속으로 높은 수익률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 5월 달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주도 종목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자, 오늘 무료 방송을 제가 오늘 장 마감 끝나고 이제 무료 방송을 했고요. 그 무료 방송 내용을 제가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증시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 5월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과 유망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녹화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들을 꼭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4월 달 1등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와 전화통화 마무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5월달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 매니저님, 네. 황금 휴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충전하고 이제 5월 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또 하고 열심히 또 출발하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 좀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3일 동안 뭐 하셨어요? 네, 친구들도 만나고 좀 집에서 휴식 취하면서 이제 뭐 종목도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네. 오늘 또 5월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4월달 포트 리뷰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4월달 포트 운영을 좀 하시면서 이 종목은 5월에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노릴 수 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또 이제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4월 달에 운영했던 종목 중에 이제 수익이 가장 좋았던 세종 메디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회사 까나리오 바이오 이슈를 갖고 있는데 4월 달에 좀 안타까운 거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매도를 안 해서 수익을 못 챙겼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데요. 앞으로 4월에 나올 이슈들이 지금 발표가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까나리오 바이오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관련 내용들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 5월 달에 관련된 이슈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매출권, 계약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5월 달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 메디칼에 이어서 바이오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4월달 포트 내에서 SL이 10% 수익률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또 디어유는 오늘 마이너스권에 있었습니다. 네. 또 방산주 LIG 넥스원도 플러스 10%권 보여줬는데 맞아요. 과연 5월달에 SL과 LIG 넥스원 같이 방산주 그리고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방산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달성하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급락했었습니다. 주가가 이유 없이 급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일단 LIG 넥스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산주 중에서 저점 매수할 종목을 찾는다라면 여전히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지난달 말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휴메딕스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최대 주주인 휴온스의
그 윤성태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설이 발표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휴원스 그룹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충분히 많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다가 한 마이너스 3%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사실 휴원스 그룹 회장 개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휴메딕스까지 뭐 주가가 급락하는 이슈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SG발 그 주가 조작 이슈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휴메딕스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현금화 하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이슈가 해소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가장 마지막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이 휴메딕스였는데 최근 SG발 이슈도 엮이면서 지금은 일단은 현금화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 시작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할지 먼저 조선희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엔터주의 대장입니다. 오늘 뭐 일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단하시길래. 네,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정말 그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상 실적이죠. 예상을 상회하는 음반 판매량 때문에 더더욱 눈이 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BTS의 지민이 완전체에서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솔로 앨범을 페이스를 발매를 했는데 초동 물량이 총 145만 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솔로 가수 중에 판매했던 초도 물량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최고 기록입니다. 세븐틴 같은 경우는 미니 10집의 FML이 얼마 전 4월 24일 날 첫날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최고 판매량이 399만 주를 판매를 했고요. 1분기 때도 127만 주 이전에 있던 앨범을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뉴진스는 OMG가 1, 4분기 때 130만 장 이상 판매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게 TXT인데 TXT 같은 경우는 1분기 전체 판매량이 314만 장으로 국내 굴지의 어떤 그런 그룹보다 가장 많은 판매를 했던 1위 그런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음원 차트를 섞어낸 그런 기업인데요. 네. 지미 같은 경우는 빌보드 페이스가 빌보드 200을 2위 달성했고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백의 1위를 달성했습니다. TXT 같은 경우는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이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했고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위 음원 사이트죠. 멜론의 14주 연속 1위, 네. 빌보드 200의 32주 랭크 안에 들어갔던 그런 기록이 있고 중국에서는 QQ뮤직이 바로 우리나라 멜론처럼 음원 사이트는 1등인데요. 금년 같은 게 1분기에 피크 차트에 탑 10의 아티스트 및 노래에 선정돼서 계속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상위권에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나 올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여러분들 월드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슈가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미국과 아시아 총 9개 도시에 숨 25회 예정이 되어 있고 TXT 같은 경우는 3월과 6월 사이까지 미국과 아시아 13개 도시에 23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르세르팜은 하반기부터 첫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유버스입니다. 유버스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 얼마 전이죠. 카카오하고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SM 그 인수전에 했다가 SM 인수전에서 빠졌는데 그때 결정 내렸던 게 뭐냐면 카카오가 SM에 있는 엔터테이너들을 다 유버스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SM에 있는 많은 셀럽들이 이 유버스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다가 월평균 이용 시간도 보니까 굉장합니다. 작년 4분기에 181분을 이용을 했는데 올해 1, 4분기 때는 38% 증가한 251분을 사용했고요. 라이브 시청자 수도 작년 258명에서 올해 1분기 460만 명으로 78% 늘어났는데 4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관련 내용과 자료들을 지금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하이브의 차트인데 오늘 또 급등을 했죠. 네. 급등해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조금 조정을 하면은 네. 매수 가격은
8만 원,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31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목표 가격 31만 원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매니저님, 엔터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YG도 있고 큐브 엔터도 그쵸. 있고 JYP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하이브가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달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최소 매출액이 1조 8조 원, 그러니까 8천억이죠. 그리고 최대 평가가 이제 컨센서스가 2조 1천억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대기업의 매출하고 맞먹습니다. 그죠? 2조 원 이렇게 매출을 넣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삼성전자다 하이브가.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점 고점이죠. 지난 2021년 11월 17일 4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고점. 예, 그래서 지점 고점 전 고점까지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는 거의 아이돌 소식통이다, 엔터주 맞아요. 소식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 매니저님이 사실 작년 12월부터 엔터주 담으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만 담았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이 있죠.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나요? 네, 지금도 안 늦었기 때문에 사실 뭐 JYP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상 보면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항상 보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약간 조정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그랬죠. JYP 물려라. 물리신 분들은 맞아요. 벌써 2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네요, 2만 원을. 진짜. 2만 원을 벌었어요. 지금 보시면 JYP 차트인데 작년 한 달 전에 이제 그때가 여러분 가격대가 7만 원, 7만 5천 원인데 물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물리신 분 축하드립니다.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내일장 공략주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디어유 가지고 왔고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달 말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엔터주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디어유도 한번 관심 가지셨으면 어떨까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팬 아티스트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대표적으로 디어유 버블이라는 앱을 통해서 팬과 아티스트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는 팬 아티스트 커뮤니티 플랫폼이 원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SM과 JYP가 운영하고 있는 디어유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스, 그리고 JYP랑 YG엔터랑 하이브가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디어유 버블이 NC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그 유니버스 IP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유니버스를 구독하고 있던 구독자들이 지금 디어유 버블로 유입되고 있고요. 지금 2022년 구독자 말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170만 명인데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215만 명입니다. 지금 한 분기 만에 한 45만 명의 구독자가 늘었는데 예. 그냥 심플하게 한 40만 명 늘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매 분기 한 18억 정도의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33%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제 이런 부가적인 비용을 차치하고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매 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디어유 버블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가 4,500원인데 지금 기존의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료가 7,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기존의 유니버스를 구독하고 있던 구독자들이 올해 한 4월 달까지 대부분 그 디어유 버블로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거의 지금 유니버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디어유 버블로 이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PPT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기존 버블 그 아티스트 숫자가 한 372명인데 그리고 유니버스 181명이 추가되면서 한 60%가 증가했는데요. 유니버스를 인수하면서 디어유 버블은 국내에서 최대 팬 아티스트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4월 달에 그 유니버스 IP가 디어유 버블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온기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중국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도 디어유 버블이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도 K-팝 팬덤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유입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레벨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121선
부근에서 한 61선과 21선을 못 뚫고 지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엔터주들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변동성이 큰 구간이니까 매수가 42,000원,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디어유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조선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모두 5월 첫 종목으로 엔터에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 오늘 두 종목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5월달 본격적으로 우리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줄 서는 종목에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줄 서는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첫 번째 기사 통해서 5월 전략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은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3월에 PC 그리고 근원 PC가 모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은 멀어질 것이다, 멀지 않았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증권의 증시에 대한 위험 선호 심리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비중 확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2차 전지와 반도체주를 주목하자라는 증권가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하지만 관건은 셀인 매일. 증시 격언 중에 5월 달에는 증시를 팔고 나와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달에 선진국들이 대부분 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심리가 강화되고요. 미국발 변동성 FOMC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 소비 경기가 위축되는지 또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바로 줄 서는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 서는 종목 오늘은 이제 5월 달 들어서 5월 주도 종목은 무엇이 될까 아마 미리 보기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은 간단하게 5월 증시는 지금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5월 증시는 바이인 메이라고 지난 이제 4월 28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셀인 메이가 나오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2월 달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4월 달에 배당을 주고 난 다음에 배당주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5월 달에 팔아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5월을 여러분들에게 애인을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애인. 그러니까 애인이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를 네. 잡아라. 자동차하고 바이오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휴 물려라라고 그랬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바라의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 세 종목은 물리셔도 됩니다.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인 자바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민수 아나운서도 이해 못했거든요. 네. 자바라가 아니고요, 자바라입니다. 자바라. 자동차의 자, 바이오의 바. 그렇습니다. 애인을 잡아라. 엔터테인먼트가 우상향하니까 엔터도 잡고 자동차 네. 바이오도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애인을 잡아라. 과연 오늘 줄선 종목 3위 권 내에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종목 장세를 대비해서 5월 주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3위에 각각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조선일 매니저의 3위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3위에는 플리토 있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플리토 볼 텐데 플리토 일단 투자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투자 의견 유망입니다. 유망. 네, 일단 오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장을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았는데요. 플리토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간다라면 플리토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간단하게 사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 설립된 언어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언어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그 검수 과정을 통해서 선별된 자료만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73개국 25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매일 언어 데이터 생성량이 3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적 데이터량은 1억 개가 넘기 때문에 국내 그 언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매일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매일이 아니라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플리토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 고객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오라클, 네이버, 텐센트, 바이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해놨지만 구글도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챗GPT 사용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지금 플리토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플리토가 글로벌 IT 기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챗GPT 관련해서도 플리토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요 공시도 여기 밑에 표시를 해놨지만 지난해 12월 달에는 글로벌 IT 기업과 한 18억 원 규모의 코퍼스는 이제 말뭉치를 말합니다. 코퍼스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도 글로벌 IT 기업과 26억 원 규모의 코퍼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은 회사 측에 통화를 해도 비공개라고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챗GPT 사용하시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로 답변을 하는데 한글로라고 치면은 한글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주요 국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언어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플리토의 말뭉치가 가장 수요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플리토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언어 빅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생성하는 말뭉치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언어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간다라면 플리토도 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플리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피어 그룹 대비 경쟁력은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일단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다른 나라 쪽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네. 중국 업체 쪽에서도 이제 언어 빅데이터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플리토가 그쪽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3위 종목 플리토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3위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더 좋겠죠? 4월보다. 그렇죠. 네. 3등, 2등이 다 1등 같은 3등이고 1등 같은 2등입니다. 야, 자, 까다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지난달에도 세종메디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회사이면서 특히 이제 오레고브맘의 IP를 갖고 있는 판권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손자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까나리오 바이오 밑에 자회사가 LSCNC가 있었고요. LSCN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MSCNC가 있는데 MSCNC가 바로 이 오레고브맘의 IP뿐만이 아니고 뭐 유방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의 한 3개, 4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판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회사면 좋은데 자회사도 아니고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일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세종메디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판권이나 지금 계약이 이미 다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좀 느려지는 이유가 손자 회사다 보니 이게 좀 원활하게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근데 4월 28일 날입니다. 지난달 말일에 까나리오 바이오가 자회사 LNS CNC를 이제 증자 없이 그냥 바로 자회사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이제 MHCNC가
자회사로 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26일하고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바이오에서 판권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마 6월달 정도 발표를 하겠죠. 제가 4월 달에 관심 있게 지켜보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 3월 20일 유로 바이오 스프링에서 글로벌 탑 A 8개의 제약사가 중동 판권을 한 1조 원 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계약 체결하면서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발표할 걸 예상을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5월 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2, 4분기 때죠. 그러니까 6월 달 안으로 오레고브맙의 임상 3상이 2년차, 3년차 넘어가고 있는데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워낙 임상 1상과 2상이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3상 중간 발표를 하면서 바로 이제 임상을 끝내고 미국의 FDA 승인을 해라. 사용 승인 신청을 해라라고 FDA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된다면 이 까나리오 바이오가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지난 차트를 보시면요. 3월 31일 고점을 돌파를 46,000원 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 오랫동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횡보를 35,000원에서 42,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 5월달 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슈팅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인 3월 31일 46,600원을 뚫고 멋진 시세를 낼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콩 물리실 그런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발표였죠? 물려도 된다는 종목이. 네, 물려도 좋다 하는 네. 종목 JYP였고요. 과연 2위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럼 2위 지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2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물려도 좋은 종목. 조선일 매니저 2위에는 JYP 엔터 나왔고요. 백인현 매니저 2위에는 로보티즈 있습니다. 야, 민수 아나운서 이 정도면 알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저 조선일 매니저님 머릿속 한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같이 AI. 를 까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만 못하는 민수 아나운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백인현 매니저의 2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AI, 로봇 이쪽이 다시 한번 5월에 좀 뜰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월달 말부터 이제 네.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5월달 첫째 달 주가 흐름을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 2월달, 3월달에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로보티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셀 액추에이터 및 실내외 배송 로봇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로봇에서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는 것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가 전체 로봇 원가의 한 30%에서 한 4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가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대표적인 종목이 SPG가 있는데 SPG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근데 로보티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지금 현재 지난 2021년도에 다이나믹 셀 드라이브라는 감속기를 상용화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감속기는 현재 테스트 중에 있고요. 한 2, 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소형 감속기 위주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인데 중대형 감속기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는 감속기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실내 배송 로봇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국내 호텔에 한번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게 되면 올해 2월 달에는 일본 오사카 호텔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는 서울시청에 제1호 로봇 공무원 로보관을 투입하기도 했기 때문에 가장 실내외 배송 로봇에 특화된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내외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배송 로봇은 직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외 배송 로봇은 일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실내 배송 로봇만, 실내 자율주행 로봇만 지금 상용화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외 배송 로봇도 이제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시행규칙 및 하위 법령 제정하게 되면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 본격적으로 우리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 많고요. 하지만 로봇 관련 종목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어떤 섹터에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산업의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내 배송 로봇, 실외 배송 로봇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일현 매니저의 2위 종목에는 로보티즈 있었습니다. 3위에는 AI 관련 섹터를 가지고 오셨고 2위에는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로봇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로보티즈도 좀 대기업의 지분 투자 소식이 있나요? 아직까지 뭐 지분 투자 소식은 없는데 지금 현재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을 한 8%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G전자가 로보스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과거에 로보스타가 한번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로봇 쪽에 투자를 한다라면 로보티즈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위 로보티즈 종목 유망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매니저의 2위 JYP엔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공략주를 사실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하이브 말고 JYP가 2위에 있는 이유, 안 좋은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두 개 다 좋죠. 두 개 다 좋은데 이제 매출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출 규모가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2조 최대 2조 1,000억 그리고 이제 최소 1조 한 8천억 9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는 한 6, 7천억 정도 2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등으로 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뭐 두 개 다 주가 좀 이따가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매출 규모로 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를 말씀드렸지만 JYP도 이제 그렇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바로 예. 그럼 거기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네. 또 다른 피어 그룹에서 뭐 SM도 있고 YG도 있고 큐브엔트도 있을 텐데 그 종목들은 빼고 JYP, 하이브 말고 그다음 JYP를 보는 이유도 궁금해요. 다른 피어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저번 이제 큐브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SM, YG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상 실적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매출이 그러니까 하이브보다는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JYP거든요. 그래서 JYP를 매번 이제 하이브하고 같이 견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 순서로 봤을 때 첫 번째가 하이브고 그다음이 JYP 엔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JYP를 여러분들 이제 지난달에 콩 물려라 7만 원, 7만 5천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월드 투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 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한 월드 투어만 한 75% 이상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특히 이제 일지가 16개 도시에 20회 이상 규모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요. 예, 트와이스도 14개, 23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도 18개 도시에 42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스트레이키즈가 600만 장, 그다음에 트와이스는 153만 장, 엑믹스가 68만 장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신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런칭을 올해 세 팀이 합니다. 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A2K인데요. A2K 같은 경우는 여자 걸그룹을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보 효과도 내고 팬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내년 12월 달에 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때는 국내에서는 보이그룹이 라우드, 중국의 보이그룹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C가 데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일본의 보이그룹 니치유 보이즈 그리고 일본 걸그룹 같은 경우 니치가 유가 있는데 아티스트를 키우기 위해서 육성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진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 오디션 프로그램은 올해 방영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A2K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방영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JYP가 미국에서 많이 이제 런칭하고 있던 프로젝트죠. 갈고 닦았던 게 많죠?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2위였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5월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에서 유망한 종목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의 1위에는 기아, 그리고 백일현 매니저의 1위에는 엠플러스 있습니다. 자, 그럼 백인현 매니저의 엠플러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상승세가 5월 달에도 지속이 된다면 순환매 관점에서 좋은 종목일 것 같은데 네. 만약에 5월에
2차전지 상승세가 아니라는 가정이 붙으면 별로 좋은 옵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사실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약간 소외된 종목이기도 맞아요. 한데요. 네. 거래량도 많이 붙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수주받은 물량이 어디 가지 않는다. 그 물량들은 올해 대부분 매출로 반영이 된다. 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과 각형의 2차전지 배터리 제조 라인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파우치형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력 고객사는 SK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는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 쪽으로 배터리 각형 배터리 쪽 제조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우치뿐만 아니라 각형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력 고객사인 SK온이 이제 북미 지역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거사 리포트를 참고하게 되면 올해 2024년까지 북미 투자분만 한 수주가 신규로 한 4천억 정도 더 나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한 4,200억에서 4,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내년까지 한 4천억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수주 잔고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올해 3월 20일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4,213억입니다. 근데 3월 20일 이후에 수주 잔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한 4,500억 정도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한 2,800억 정도 올해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증거사 측에서는 한 2,500억 정도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종합하면 한 2,500억에서 한 2,80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영업이익도 지난해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 한 110억에서 한 1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내년까지 4천억 정도까지 더 간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면 이제 2022년 캐파가 한 2,500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2026년 상반기에는 기존 물량의 해외 물량의 신규 캐파가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증설이 완료가 되면 한 캐파가 연간 한 1조 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 캐파가 확보되기 때문에 기존에 8천억 정도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향후에 8천억까지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충분히 쳐낼 수 있는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비주 관련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500억에서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규모에서 수주 잔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 기업은 엠플러스가 유일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엠플러스의 가장 큰 매력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수주 잔고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때문에 매출과 영업 실적 모두 큰 폭으로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잖아요. 근데 다만 2차전지 계속해서 기술적인 조정이 오진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오늘 뭔가 시원하게 올랐으면 5월도 뭔가 2차전지 역시 5월도 달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법도 한데 네. 오늘은 사실 그 외에 다양한 섹터가 좀 골고루 오른 그쵸. 날이었기 때문에 2차전지 흐름은 내일까지 한번 또 지켜보고 이번 주는 확인해 보는 걸로. 네, 엠플러스 리뷰도 함께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의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 예, 지겹도록 들으셨죠, 기아. 맞아요. 예, 맨날 이제 거의 한 2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아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투자를 10억 이상 하시는 고액 투자자시라면 이 종목은 정말 물려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고액 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금 투자하려면 기아를 여러분 사세요. 왜냐하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때 작년에 7만 원이었는데 배당을 5.1% 현금 배당을 3,500원 지급을 하면서 굉장히 고배당을 줬는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 물리셔도 좋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7년까지 무려 2조 5천억 정도 기존 주식 유통수의 1.8%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722만 주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절반을 소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장기 컨센서스를 얼마 전에 뉴욕에서 미국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에 판매 전략 컨센서스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다 높게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무려 이제 글로벌 판매량도 2026년에 3.8% 이상 올라가고 2030년에는 7.5% 이상 올라갔는데 특히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026년에는 24%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37% 상향 조정을 했는데
특히 PV, 특수목적 자동차에 대한 게 굉장히 목표 타겟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글로벌 캐파 사이즈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유설비가 지금 30만 대를 할 수 있는데 목표치를 못 채우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없습니다. 계약 건수가. 그래서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수출 기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멕시코 공장은 캐파 사이즈를 50만 대인데 현재 지금 30만 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70-80% 이상 더 운영할 수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인구를 1, 2년 안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한 공장만 있는데 공장 하나 더 짓습니다. 그러면은 50만 대에서 1년에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 사이즈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마진이 높습니다. 근데 세전 이익이 22년도에는 6%였는데 26년까지는 10.4% 정도 됐는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 있는 내용들 지켜보시고요. 특히나도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 두 달 전에 계속 말씀드릴 때 올해는 여러분들이 코스피에서 10개 종목 중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기아차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지켜보시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네. 여러분들 내용들 밴드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3월 달에 쉬는 날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네네. 6월보다는 판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상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죠? 네,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이 조금 작년 전년 대비 조금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2, 4분기 때 플리팅 효과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선단 효과로 보통 대부분이 이제 리스 쪽에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2, 4분기 때 4월 이후부터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조정이 20일, 60일 선 오면 물려버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2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아 1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5월 주도 종목 1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들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네,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9시에 장 시작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 무료 방송 듣고 들어가시면 주요 이슈랑 포인트 다 체크하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에도 다양한 정보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MBN골드 백일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과 함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우선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을 사실은 4월 28일이죠. 지난주 4월 마지막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고요. 하루에 10% 이상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밴드에 런칭을 해서 링크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가스바작을 추천드려가지고 무려 30% 이상 수익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이제 매일 하루에 한두 종목씩 공략을 해서 10%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공개 방송은 매주 제가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진행을 합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